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무려 2주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 촬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무려 2주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일주일 2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시장이 생각보다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음, 일단은 다시 한번 지난 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제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저항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2500. 예, 이 부분이 쉽게 돌파하기는 바로 돌파하기는 쉬운 구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봉상에서도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200주. 네. 전부 다 강력한 저항이 2500에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돌파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어 여기서 이제 재돌파하는 모습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었는데 재돌파를 못하고 다시 또 121선까지 내려왔죠. 자, 이제 저희는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네, 저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날이었고 옵션 만기가 끝났고 지난 시장 2주간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제가 계속 종목 장사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개별주들이, 네, 많이 뭐 저점에서 반등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그룹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건설주들,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조정이 오는 와중에 또 반등했던 폭을 잡아먹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게 뭐 지난 이야기 뭐 해봤자 뭐 의미도 없고 이제 영상 시간도 길어지니까 일단은 저희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미국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옵션 만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주 핫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FOMC가 네,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립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주요한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들이 발표가 돼요. 다음 주 중에. 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벤트가 많다. 네, 그 이야기는 변곡점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변곡점을 앞두고 시장은 중요한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음, 저는 2350이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2357까지 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파동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트 리스트들이.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승 1파, 이제 1파, 뭐 이거 아실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걸 아실 텐데,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런 올라가는 와중에 1파, 2파, 3파, 4파, 이게 최종 5파, 뭐 이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파, 2파, 3파, 예,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 나왔고, 이제 새로운 5파가 시작된다. 예, 쭉 하락하는 스토리 라인이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쭉 하락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구간이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 차트만 놓고 봐서도 안 되고 매크로 상황이랑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은 끝났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다면 이게 지난 2134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최초의 반등 1파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냐. 큰 틀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1파라고 놓고 본다면 1파하고 2파 이제 조정이 나온 것뿐이에요. 예. 그럼 이런 흐름에서 그럼 이거 1파라고 본다면 가장 강력한 게 보통 3파입니다. 네. 3파에서 가장 긴 상승 랠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란 변곡점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증시 반등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20일 이평선을 넘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2400에서 2420포인트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런 흐름이 다음 주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살짝 20일 이평선 맞고 살짝 내려올 수는 있겠어요. 2420 돌파하고 2430까지 갔다가 살짝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하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빠르게 돌려서 이번에야말로 이 2500 이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2420 정도를 강력하게 돌파한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네. 뭐 요런 전망을 저는 내놓고 싶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시나리오가 높은 전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뭐 여기 2500 근처에서 2400, 2500 그 근처에서 이렇게 흐름 박스권 흐름만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만 만들다가 12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중순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을 했다가 여기서 비틀비틀 대다가 1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빨리 조정이 온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예,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결국엔 산타랠리, 강력한 산타랠리가, 네, 지금 사람들이 뭐 산타랠리라더니 뭐 12월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산타랠리가, 네, 만약 다음 주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2420포인트 위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기다리시던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 네, 다음 주 시장 전망, 네,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단에서도 보시면 자, 이 종목단에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던 뭐 지에넌 에너지 뭐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여전히 이런 데서 놀고 있죠. 네. 혹은 뭐 일성건설, 네, 얘네들도 뭐 이렇게 그냥 종목단에서 이미 반등이 세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 네, 반등 나오다가 만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KH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1월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죠.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21평선 이렇게 들어 올리죠. 네. 21평선 들어 올리고 이렇게 며칠 이렇게 밑에 있다가, 네, 금요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 말아 올렸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수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한번 반등을 해요. 그러면 이평선이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한번 상승 랠리 한번 펼쳐지고, 그러다가 이런 데 저항 맞고 한번 또 주춤하다가 한번 돌파하고 또 이런 데서 또 저항 맞고 주춤하다가, 그런 동안 이평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기울기를 올리죠. 네, 61평선도 점점 기울기가 수평이 되다가 나중에 들어 올리는 흐름.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구리장창 하락하던 종목들이 들어 올릴 때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이런 예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제가 신원종합개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개발 종목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KH건설이 들어 올렸던 흐름이 이때 나온 거죠. 11월에 KH건설은 나왔으면은 신원종합개발 같은 중소형 다른 뭐 신원개발 종합뿐만 아닙니다. 일성건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소형 건설주도 다 이때 12월 초에 이날 반등했어요. 예. 자, 이거 나오면서 물론 이 앞에 먼저 이평선을 틀었지만, 예, 여기서 또 강력하게 나오고 나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골든 크로스 나왔죠? 네. 이런 흐름이 나오고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차트는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주가 튼 것만 자체로도 이미 이평선은 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 그런 흐름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결과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결과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평선을 틀려고 하는 움직임의 봉이 아니라, 이평선이 틀었기 때문에 나오는, 네, 결과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KH건설과는 다르게. 하지만,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예. 여기서 결국엔 골든크로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예.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히려 여기서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번 121평을 두드렸습니다. 네. 아마도 두 번, 네, 적게는 두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 정도 두드리면 122평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7,000원 후반대까지, 7,000원 중반대까지, 네, 가는 흐름도 그 다음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실온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고 반면에 뭐 SDN 같은 거를 좀 보면 SDN은 여기서 이제 흐름을 올리면서 아까 신원종합개발처럼 22평선이 틀었죠. 예, 틀었는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빠르게 내려왔죠. 예, 저점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2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꺾였어요. 예. 그러면 얘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21평선이 틀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양봉 하나 나와줘야겠죠. 예. 하지만 또 다른 점은 61평선이 저 하늘에 있던 61평선이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강력한 몇십 프로짜리 양봉이 아니라 뭐 한 10% 근처짜리 양봉만 하나만 나와줘도 예, 그 21평선, 62평선 골든크로스가 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앞에 단에서 보다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주가가 네,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가려는 그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시간은 이제 신원 같은 종목들에 비하면은 시간은 더 걸린다라고 차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도 61평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한 번에 반등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나오면 뭐 금방 또 자리 잡을 거다. 네. 반면에 뭐 세아 메카닉스 네, 제 최고 어 최고의 뭐라 얘기해야 되나? 최고의 제가 제일 많이 막 이게 비중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제가 가장 많은 비중 들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인데 네. 얘는 여전히 바닥권이죠. 네. 여전히 5천원 초반에서는 제가 진입할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가격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5천원 살짝 깼다가 회복했다가 예.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얘는 뭐 이게 사실 나와서 좀 기대를 했어요. 예, 기대를 했는데 물론 장대 음봉이어서 다시 이제 흐름 어차피 뭐 이평선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죠. 이거면. 예. 하지만 왜냐면 이평선은 종가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다시 원점입니다.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예. 61평선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6천원대 있던 게 이제 5천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5천원까지 뭐 막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뭐 걸려봐야 이제 네. 앞으로 몇 주 네, 남은 거네요. 네. 이게 21평 근처까지 올 때까지. 과연 여기까지 기다릴지, 네,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가 레벨이니 최저가 레벨이니 네, 5천원 초반은 5천원 초반대 현재 가격대는 네, 진입해 보실 만한 구간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뭐 또 막 할 만한 게 없나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남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훨씬 더 진행이 많이 됐어요. 여기서 이미 골든 크로스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큰 시세가 한번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 보셨던 저 뭐야 KH 건설의 미래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현재 남선의 모습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강력한 게. 예. 하지만 다시 눌리죠. 예. 또 바로 안 갑니다, 이게. 예. 또 눌립니다. 네. 물론 바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 지에넌 에너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세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돌파하면서 바로 따블이 나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 남선처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예. 그러면 얘는 정말 재수 없으면은 이 박스권 다시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2,000원, 2,100원, 2,200원 이런 데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네. 하지만 뭐가 또 남았습니까?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골든 크로스들이 남아 있어요. 60일이랑 120일 곧 골든 크로스 하죠. 예. 20일, 60일도 곧 20일, 200일도 곧 골든 크로스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60일이 이제 120일 위로 올라올 거고요. 그럼 정배열이죠. 네. 최종적으로 이 120일 이평도 나중에 턴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주가는 반등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인 최종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인 이런 4,000원 후반대 라인이라든지 운 좋으면 이런 8,000원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종목단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증시로 돌아가면은 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예, 2350 라인 지켜줘야 되고요. 물론 이게 어 최종적으로 이게 상승 1파라고 본다면 이게 상승 A,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A라고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절반 값 정도, 예, 그러니까 2,300 정도, 예, 여기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는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내려올까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파동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걸면은 뭐라 해야 되나 사자성어 뭐야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예.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파동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놓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A, B, C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은 안 깨겠죠. 2260 이 라인은 안 깰 겁니다. 예. 그래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옵션 만기가 끝났고 다음 주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라인대로 이렇게 이게 내려오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세게 반등을 하기가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투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또 한번 내리고 나면은 그만큼 또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과연 조정이 여기서 더 올까 싶어요. 예, 많이 빠져왔죠. 2330.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국에는 이 2350, 2330, 뭐 2360 이 정도 라인에서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420 정도를 위로 빨리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 완벽하게 상승 흐름인 겁니다. 눌림목 형성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제 분석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 아직 여전히 투심이 좋지 않아요. 지금 2100 찍고 지금 2500까지 가는 와중에도 개인들의 신용자금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16조 정도에서 17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 17조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여전히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은 반등이 세게 날 때는 항상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투기성 자금들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하는 와중에도 한마디로 투심이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그 투심이 지려면 여기서 이 반등을 하고 2500을 벗겨내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야 이거 뭐지? 여기서 주식 안 사면은 이거 손가락 빨겠는데 하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빠질 때도 공포고요. 올라갈 때도 공포입니다. 어, 내가 아직 못 샀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뭐 어떡하지? 또 공포예요. 예. 그런 공포감이 나와야 시장이 제대로 한번 불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올 때가 됐다. 저는 제일 일단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은 끝났고 이제 상승장이 시작인데 상승장이 초입인데 결국 내년 최소한 봄까지 길면 여름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강력한 반등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제 한 바닥 잡고 올라가서 주춤했을 뿐이지 아직 제대로 된 반등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 종목 장세도 계속 펼쳐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계좌 보시면은 아직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게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거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기다리시던 때가 FOMC를 기점으로 결국에는 하방이냐 상방이냐 큰 중요한 변곡점의 구간인데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제가 영상 올릴 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제대로 한번 시세들이 각 종목단에서 뿜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가 아주 한번 산타의 선물을 저희가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영상은 뭐 짧고 굵게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네. 어, 제가 뭐 사정이 제가 전업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업으로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을 어, 여러분들하고 약속대로 이렇게 잘 못 지키는 이런 불상사가 일단 생겨서 너무 죄송하지만 생기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많이 뭐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제가 이렇게 이번 주는 왜 안 올라와 막 그러면서 생각을 드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주 FOMC 이후에 다음 주 영상 또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